제발 한 번만 도와줘. 왜? 제가 어머니를 도와야 하죠? 이혼한 지 3년. 시어머니가 찾아와 한 말. 내 남편 외도 아니었어. 널 지키려던 거였어. 그날 모든 진실이 뒤집혔습니다. 이혼한 지 3년, 어제 퇴근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전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3년 전과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도도한 표정.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니?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그 돈, 그게 원래 누구 돈인지 알아? 결혼 5년 차, 저는 우연히 남편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계좌, 차명 투자, 수상한 자금 흐름. 남편에게 물었더니 회사 일이니 신경 끄라고만 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회사 후배. 아니,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혼 준비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남편이 회사 공금 30억을 횡령했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을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아, 이혼하기 전에 재산 다 빼돌려야 해. 그 여자한테 한 푼도 주면 안 돼. 녹취록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시어머니 목소리.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죠. 피해망상증 환자입니다. 없는 돈을 있다고 우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륜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사실 제가 고용한 사설탐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남편에게 접근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재판장에 제출된 증거들. 횡령 자금 30억의 이동 경로. 시어머니 명의 해외 계좌. 차명으로 구입한 강남 빌딩 세 채. 금괴 구매 내역 50kg. 판사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 이 모든 재산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에요. 다 조작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결과는 제 완승이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 15억. 그리고 매달 양육비 500만 원. 하지만 전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제 힘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죠. 편의점 알바, 배달 대행, 온라인 쇼핑몰. 3년 동안 하루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난 겁니다. 월 매출 5억, 순수익 8천만 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고 작은 빌라지만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전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횡령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어 남편은 구속되었고 시어머니의 재산도 모두 추징당했다고. 하지만 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삶을 살아갈 뿐이었죠. 내가 가진 15억. 그거 돌려줘야 해.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한 첫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은 건데. 그 돈, 내 돈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 30억? 사실 회사 돈이 아니야. 조폭들, 아니, 사채업자들 돈이었어.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10억을 잃었고 그걸 메우려고 사채를 썼는데 30억이 되었다는 것.
그 돈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결국 들통나서 감옥에 갔다는. 그런데 그 사채업자들이 내가 받은 재산분할금이 자기들 돈이라고 이제 너한테 갈 거래. 그게 제가 알 바인가요? 정아야.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래. 내 아이들까지 위험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 누군가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벌써 너희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그들과 거래하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 내가 소개한 거야. 그 사채업자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도박 빚을 해결해 주려고 자신이 알던 사채업자를 소개했고 담보로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걸었다는 것. 하지만 아들이 그 돈마저 도박으로 날리자 회사 돈을 횡령하도록 부추겼다는.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을 숨기려 했던 거예요? 사채업자들에게 들킬까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 찾아냈잖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너한테로. 그럼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왜 제게? 그때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30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키운 거야. 시어머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아이 친엄마가 그 사채업 조직의 딸이었어. 내가 아이를 빼앗다시피 해서 키웠지. 돈으로 입막음하고. 그래서 준호가 도박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게 다 내 업보인 것 같아.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준호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해. 그리고 내 아이들. 그들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도.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아니, 사실 거래를 하려고 왔어. 내가 가진 15억을 돌려주면 그들이 손을 떼기로 했거든. 하지만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왜냐하면 시어머니 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분들이랑 같이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화면을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경정. 그는 제 사촌 오빠였습니다. 3년 전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어머니와 그 조직의 관계, 돈 세탁, 협박.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그리고 오늘 이 만남도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자수하고 감형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실 건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시어머니와 그들은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전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자유야. 3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게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내가 더 참았다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지,
피해자에게 잊지 않습니다. 3년 전 이혼 법정에서 나올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이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실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